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우리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 5에서 40mm인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내릴 수 있겠고요.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요. 마음의 건강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도내 주요 등산로에서 벌쏘임과 뱀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황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가 은퇴 전후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8월 2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를 보면 이달 강원도 내 아파트의 입주 전망은 70으로 지난달보다 1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부정적인 전망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입주 전망 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을지를 전망하는 지표입니다. 강원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택시 감차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5차 강원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르면 강원도 내 시군의 택시 총량은 지역에 따라 최대 200대 넘게 줄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택시 감차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강릉과 원주의 택시 총량은 현재 면허 대수보다 늘어 감차 사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군은 올해 상반기 관광객 수가 799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관광객이 8만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관광객 감소 이유는 평창 송어축제 방문객 감소와 잦은 비를 비롯한 기상 여건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평창군은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해 올해 말까지 관광객을 1,700만 명 이상 유치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주요 등산로에서 벌쏘임과 뱀 출현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고 유형별로 어떤 예방과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소방서 119 안전체험마을의 원은희 안전문화팀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무더위 속에서도 강원도의 주요 등산로를 찾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산악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여름철 산행 관련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자료에 집계된 사고 현황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가 총 4,145건으로 집계가 되었어요. 예. 특히 설악산과 인근 지역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사고 유형으로는 실족 사고가 8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사고가 763건, 개인 질환이 331건, 탈진이 310건, 뱀 물린 사고도 44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등산객이 꾸준히 늘다 보니 그만큼 안전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예, 사고 유형을 수치로 짚어주셨는데 실족이나 조난 사고가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도 네.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건데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강원도 산악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 유형을 보면은 단순 실족이나 조난 외에도 벌쏘임 사고나 낙상,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거에 의해서 사고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올해 7월 평창 오대산에서도 60대 등산객이 발을 헛디뎌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사례가 있고요. 네. 또 7, 8월에는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이 시기에는 벌쏘임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7월에 인제 설악산에서는 70대 등산객이 말벌에 쏘여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소방 헬기로 긴급 이송된 매우 위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 원주 소방서는 지난해에만 벌집 제거 출동이 3천여 건에 달했는데요. 이 중 68% 정도가 7, 8월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벌쏘임 사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금 앞서 말벌에 쏘여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벌집을 발견하거나 우리가 예기치 않게 이미 벌떼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행동하면 좋을까요? 우선 크게 소리 지르거나 팔을 휘두르지 말아야 되고 천천히 몸을 낮춰 조용히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벌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고 얼굴이나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수건이나 옷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벌집을 발견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고 119에 신고해서 안전조치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크게 소리치거나 동작을 크게 하면 벌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향이 강하거나 특정 좀 밝은 색깔의 의상을 입으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근거가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산에 갈 때는 옷차림부터 신경 쓰는 게 좋은데요. 네. 흰색 계열 옷은 벌도 자극이 되고 해서 어두운 옷을 입는 게 좋고 향수나 헤어스프레이 이런 진한 화장품은 벌이 좋아하는 향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산에 가실 때는 향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벌들이 원래 꽃을 좋아하는데 그런 꽃향이 나는 향수를 쓴다던가 그렇게 화사한 의상을 입으면 착각을 하나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극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벌에 쏘였을 때 단순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할까요? 네, 일반적인 통증 말고 숨이 가쁘거나 메스껍고 어지럽고 입술이나 얼굴에 붓는 것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매우 위험한 증상이라는 신호예요. 이것은 아나필락시스일 수 있어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능한 경우는 자가 주사인 에피네프린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모기나 다른 벌레에 물리는 경우도 많지만 벌에 쏘이는 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벌쏘임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주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산에 갈 때는 옷차림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사이 진한 제품이 있는 화장품이나 향수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모자나 긴팔, 긴 바지는 기본입니다. 숲속에서 풀을 손으로 함부로 헤치거나 벌집처럼 보이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흰색 계열의 옷은 벌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어두운 색을 입는 게 안전합니다. 네. 우리가 무서우면 원래 주랭랑을 친다고 하죠. 막 뛰어서 도망가곤 하는데 그러면 그 큰 동작들이 더 벌들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쏘임과 관련한 예방과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여름철 야외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뱀물림 사고 역시 빈번히 발생하곤 하는데 뱀을 목격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일단 당황을 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크게 놀라지 마셔야 되고 뱀을 자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예. 뱀은 소리나 진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천천히 뒷걸음치면서 자리를 벗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수풀이나 바위 틈 근처 지날 때 지팡이로 미리 소리를 딱딱 내면서 흔들면 뱀이 접근하는 것을
수도 있습니다. 아, 뱀이나 벌이나 그런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팡이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간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뱀에 물렸을 경우에 이미 뭐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뱀 물림 사고 발생 즉시 취해야 할 응급 조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간혹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면 무리하게 현장에서 독을 짜내려고 하거나 입으로 독을 빨아내려고 하는 행동을 종종 관찰이 되는데 이런 행동은 정말 오히려 해롭고요. 그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키고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고 119에 신고해서 병원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뱀의 색상이나 무늬, 크기를 기억해서 의료진한테 전달해주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보면 뱀에 물렸을 때 이제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동을 하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히려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해롭게 물린 상처가 몸에 더 들어갈 수 있고 구강에 짜낸 물질이 구강 안에 들어가서 더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일단 낮게 위치를 시키고 그러니까 누워주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누워서 이제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독이 최대한 퍼지지 않도록 하고 119의 도움을 기다리는 방법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 앞서 살펴본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일행과 떨어지게 되거나 등산로를 이탈했을 때 실족이나 조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아무래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산행 중에 우리가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법정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인데요. 지름길이나 비공식 산길은 조난이나 실족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또 산행 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지나친 무리한 일정 자제도 사고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단체 산행을 할 때는 일행들과 간격을 유지하고 뒤처지지 않거나 따로 행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일행의 체력이 다 비슷하면 좋겠습니다만 다르기 때문에 쉬었다 가고 또 먼저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미 깊은 산 속에서 조난이나 이제 실족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네, 만약에 등산 중에 이런 사고를 당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휴대폰 배터리를 아껴야 됩니다. 중요하죠. 네네. 조난 상황에서는 위치 공유나 구조 요청 외에는 사용을 자제하시고 평소에는 산행 전에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꼭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119 신고 앱이나 스마트폰 SOS 기능을 통해서 GPS 기반 구조 요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면 정확한 위치를 구조대에 자동 전송할 수 있으니 산속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지형에서도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호루라기나 손전등, 반사조끼 같은 비상용품을 꼭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물품은 구조대가 야간이나 숲을 속에서도 조난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다행히도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해서 119 신고 앱을 설치를 하면 이제 정확한 위치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휴대폰 배터리 중요하고요. 자, 끝으로 무더운 여름 안전한 산행과 야외 활동을 위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전은 습관에서 시작되는데요. 즐거운 산행과 야외 활동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올바른 지식,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벌쏘임이나 실족, 칼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예방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꼭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희 원주소방서 119 안전체험 마을에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응급처치, 화재 대피, 생활안전 체험 교육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모두가 무사하고 무탈하게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팀장님 말씀처럼 사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본 안전수칙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소방서 119 안전체험마을의 원은희 안전문화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가 하반기 반곡 욜드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욜드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한데 어떤 학교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욜드는 영어 영과 올드가 결합한 말로 젊은 노인 세대를 뜻하는데요. 네.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새로운 여가 문화 생활이나 자기 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영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반곡 욜드 학교는 원주 인구의 26.9%인 5064 세대가 건강하고 여유롭게 은퇴 전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재무관리법과 부동산 컨설팅, 인생 후반부 맞춤형 준비를 위한 건강한 여가 설계, 앙코르 커리어 과정 등 은퇴 전후 세대 맞춤 교육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50세에서 64세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재료비는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원주시 통합 예약 플랫폼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유현의 운영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욜드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욜드 세대가 은퇴 전후에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운영된 욜드 학교의 은퇴 설계 프로그램은 개인에게는 경제적인 준비와 미래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또한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진행한 셀프 집수리 건축기술학교 강좌는 스스로 집을 수리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정으로 주택을 직접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은퇴 설계 프로그램에서 배운 지식은 다양한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활용되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신중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건강한 발전을 가져오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하반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5064 세대가 느끼는 주요 고민과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앞으로 남은 긴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은퇴 전후에는 재테크와 건강관리, 여가 설계, 재취업 모색 등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더 혁신, 더 채움, 더 배움 이렇게 세 과정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혁신 과정의 벼락치기 노후 설계에서는 상반기에 국민연금 노후 서비스팀 전문 강사가 진행한 재무 설계 강좌와 새롭게 개설된 부동산 자산 컨설팅 강좌가 결합됐는데요. 시민분들이 노후 자금 관리의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어서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체험 과정에서는 요가와 싱잉볼 명상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습관 요가 명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상반기 때 수강생 만족도가 높아서 이번 하반기에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나만의 미를 찾는 힐링 뷰티 교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배움 과정에서는 욜드 임이용 스쿨, 오늘부터 바리스타 전문가, 미담 떡 만들기 등 실질적인 자기 개발과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강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최대 2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유현희 운영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욜드 학교는 수강생 설문 결과와 현장 반응을 바탕으로 개선점과 향후 교육 방향을 설정합니다. 수강생들의 지속적인 직업 능력 향상과 자기개발, 건강한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간반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며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야간반, 주말반 등 다양한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강좌는 심화 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계속적인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와 신설을 원하는 강좌에 대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8월 18일부터 방공 욜드 학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신선해지는 9월부터 12월까지 3, 4개월 과정이니 욜드 세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욜드 학교를 통해서 5064 세대가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 전반에 도움을 받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주에서 한여름밤 발레와 교양악이 선사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음악회가 잇따라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 시립교향악단은 바로 내일 오후 7시 30분 시학예술관에서 제193회 정기연주에 발레와 함께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3대 발레 음악으로 꼽히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모음곡 중에 정경과 호두깎이 인형 중 작은 소곡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데요. 네. 무대에는 김용걸 예술감독을 비롯해 국립발레단 이재우 무용수, 경희대학교 김지영 교수 등이 출연해 클래식 발레와 모던 발레를 펼치며 감흥을 자아낼 예정입니다. 가격은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또 오는 23일 오후 7시에는 같은 곳에서 시학예술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립니다. 원주시는 다시 찾은 기쁨을 주제로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는데요. 특히 해방둥이죠. 1945년생과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에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청소년들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아름다운 나라, 아리랑 영곡, 그리운 금강산 등 광복의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는 무대로 꾸며지고요. 베를린 오이체 오퍼 출신의 테너 강요셉이 출연하고 안펠로스 앙상블의 지소연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 공연은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진행되니까요. 잇따라 펼쳐지는 음악회들을 통해 문화예술 감성을 한껏 충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 소식이었고요. 자, 횡성에서는 혁명의 꿈이 다시 피어나는 무대가 펼쳐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과 횡성군 문화재단은 내일 저녁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상상력이 어우러진 화제의 역사 판타지 연극 갑신의거를 공연합니다. 이번 작품은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 조선의 자주와 개화를 꿈꾸었던 갑신정변을 모티브로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역사 판타지 창작극인데요. 실존 인물인 김옥균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 과거로 돌아가 미완의 혁명인 갑신정변에 재도전하는 이야기를 상상력 넘치게 그린 작품입니다. 관람은 중학생 이상부터 가능하고 티켓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하거나 공연 당일에 현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횡성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영월에서는 박찬갑 작가의 60년 조형 인생을 담은 아카이브 전시가 최근 개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영월 국제현대미술관에서 개막한 조각가 박찬갑의 아카이브 전시가 다음 달 19일까지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전시는 박 작가의 대표작 100여 점을 통해 조형 언어의 변화와 철학적 사유를 살피고 60년 예술 여정을 기록하는 자리입니다. 박 작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평생의 화두로 삼아 조각, 설치, 판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 탐구해온 원로 작가인데요.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휴관일 없이 작품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에서는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열린다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햇빛 700 평창시네마에서 뒤로 재생, 앞으로 재생이라는 주제로 10월 31일까지 작은 영화관 기획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인데요.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대표하는 고전 영화와 요즘 감성을 담은 독립예술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을 시작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 러브레터 등 고전 영화부터 봄밤, 어른 김장한, 너의 이름은 등 독립예술 영화가 상영되고 나는 보리, 네 얼굴은 상영 후에 감독과 배우가 직접 방문해서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기획전 기간에는 추억의 고전 영화와 함께 현 시대의 독립예술 영화가 정기적으로 상영되고 페어링 상영, 특별전, 관객 참여형 연계 프로그램 등 11월까지 총 15편이 무료로 30회차 상영될 예정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햇빛 700 평창시네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고요.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